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구독자 여러분, 저는 오토캐스트 김성환 기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모빌리티 저널리스트 김준혁이라고 합니다. 저희 오늘 저희가 이 세 명이 왜 모였을까 이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요즘 그 출퇴근길에 많이 보여요, 전기 스쿠터. 네, 그래서 전기 스쿠터를 한번 타보자. 근데 그냥 타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이걸 어떤 기획으로 엮어보자 해서 지금 저희 세 명이 모였는데, 최근에 나온 이제 좀 전기 스쿠터 좀 괜찮은 모델들이 많아요. 최근에 니오 엠프로 GTS가 나왔어요. 네. 네, 근데 그게 저희가 그 시승차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인증이 그러니까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해서 네, 다음 주에 나온다고. 일주일 차이가 네, 나서 네. 어쩔 수 없는 네. 상황이죠. 네. 네, 그래서 그건 조금 제외를 했고요. 그래서 블루샤크 아론 라이트,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거 이제 네. 국내산의 대림 EM1S. 그래서 그 세 대를 가지고 뭐 주행 가는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 건데, 이게 주행 가는 거리 무엇이 더 멀리 나가냐, 멀리 갈 수 있냐 보다는 브랜드들이 이제 그 말하는 주행 가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. 환경부 인증이나 그런 게, 그거 대비해서 얼마큼 더 멀리 가느냐를 좀 측정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원래 계획은 이제 완전히 멈추는 거를 생각까지 했었었는데 네. 전기 스쿠터는 배터리 이 보호 때문에라도 일정 퍼센테이지 이하로 충전량이 떨어지면 네. 그러면 출력 제한을 걸어요. 바이크 그렇죠. 자체가. 그래서 속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공도에서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랑, 그래서 그렇게 너무 느린 속도로 또 일반 도로를 달리면은 교통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안전상의 저희도 문제가 위험하고요. 5% 남을 때까지만 테스트를 하는 걸로. 예. 그리고 일단 저희가 그래도 이게 실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반 공도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5030 아, 예, 그렇죠. 속도 꼭 지켜주시고요. 네. 근데 우리 그 얘기 안 해요? 우리 원래 무슨 오토바이 타는지 그래요? 얘기하지? 참고로 지금 이거는 약간 경험치가 어느 정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저희는 이제 빨리 밖에 나가서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갑시다. 예, 네, 가시죠. 저희는 일단 베이스 캠프인 미단시티에서 출발해 경유지 3개를 포함 목적지자 출발지인 미단시티를 향했습니다. 출발하자마자 긴 언덕을 만났는데요. 걱정과는 달리 잘 달렸습니다. 물론 배터리가 95%에서 100%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뭐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. 다른 두 모델과 달리 엠프로는 언덕에서 살짝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. 배터리 용량 등을 따져봤을 때 시속 40에서 45km 정도면 뭐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. (1차) 경유지인 영종 하늘도시를 들린 후 다음 경유지로 가는데, 내비게이션이 경유한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좀 꼬여버렸습니다. 물론 얼마만큼의 거리를 달릴 수 있는지 체크하는 거라 큰 상관은 없었지만 그래도 예상 계획에서 조금 벗어나 버려서 아쉽기도 했네요. 이후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. 영종 하늘도시에서 2차 경유지인 목리역까지는 긴 직선 구간이었는데요. 여기서 나온 EM1S와 블루샤크 R1의 가속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. 엠프로는 시속 60km를 겨우 내는 반면 두 모델은 시속 80km를 넘나들며 달리더라고요. 앞서 나가는 두 대를 보며 애꿎은 스로틀 레버를 당겨봤지만 역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. 1시간쯤 달렸을까요? 목리역에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. 3명의 라이더, 전기 스쿠터를 탄 느낌이라든가 장점, 단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. 새 바이크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. 그중 재미있는 내용 하나가 바로 배터리 배치에 따른 시트 모양이었습니다. EM1S는 시트 아래 앞뒤로 배터리가 들어가 허벅지 부분이 편한 반면, 블루샤크는 배터리가 가로로 들어가 있어서 시트가 옆으로 넓습니다. 그래서 앉았을 때 조금 불편해 보였는데요. 이러한 시트 모양은 정지했을 때 땅에 발이 닿을 때도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. 블루샤크 R1의 시트고가 고작 8mm 높은 것 뿐인데, 시트에 앉아 땅에 발을 대면 3에서 5cm 정도는 더 높은 기분이 들어요. 그리고 저희는 용역 옆에 있는 편의점에 들려서 시원한 음료를 마신 후 다시 출발했습니다. 영종도 한 바퀴의 반 이상 온 상태였는데요.
가장 먼저 힘이 빠진 건 역시 앰프로였습니다. 꼴등을 예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배터리를 가지고 꽤나 선전했습니다. 배터리 잔여량 10%를 남겨두고 시속 20km까지 속도를 낮추더라고요. 일반 도로에 올라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전기 스쿠터를 세워야만 했습니다. 저는 이게 원래 5%까지 달려야 되는데 다음 길이 신호등이 없는 길이에요. 이게 갓길도 없고 해서 안전상의 이유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EM1S 블루샤크 아론 순으로 출력자가 오면서 트럭에 올라야만 했습니다. 다들 이제 낙오하고 저만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. 주행 가는 거리는 9km 남았다고 나오고요. 5% 남을 때까지 달려보는 거였으니까 갔다 오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결과를 발표해야죠. 네. 저는 주행 가는 거리가 43km예요. 앰프로가. 네. 근데 저는 63km를 달렸어요. 굉장하죠? 20km가 더 갔는데. 네, 20km 나왔어요.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의 46% 이상을 발휘한 것이 그렇죠. 더. 네. 근데 이게 보니까 앰프로 같은 경우는 블루샤크나 EM1S에 비해서 가속력이나 이런 거 확실히 없어요. 최고 속도도 60km 거의 못 제한이 따라오긴 있는 것 같고요. 하더라고요. 아, 네.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세팅 자체를 부족을 하다 보니까 주행거리를 좀 거기서 좀 얻지 않았나. 네, 성능보다는 효율. 효율. 도심에서 탔으면, 시내에서 탔으면 조금 더 길게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네. 대림 EM1S는 재원상으로는 55.5km를 달린다고 나왔는데 오늘 67.1km를 달렸습니다. 재원보다는 한 25% 정도? 20%? 수치상으로 보면은 뭐 니우보다 그렇게 뭐 잘 달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오늘 저희가 지금 영종도에서 했잖아요. 근데 만약에 도심에서 했다면 지금 대림 전기 스쿠터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 곳곳에 충전, 배터리 충전하고 교체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많다는 거예요. 그래요? 앱을 설치하면은 스테이션 가서 QR코드로 자기 인증을 받고 배터리 2개를 반납을 한 다음에 가장 많이 충전된 거의 100% 충전된 배터리를 받아서 그대로 교체하면 끝이에요. 이건 좋다. 1분도 안 걸려요. 이런 강점이 또 있네요. 그럴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저희 가장 멀리 달린 블루샤크. 블루샤크는 주행거리는 82km를 갔습니다. 82km. 인증 기준이 54.5km예요. 그러면은 그거 대비하면은 거의 50% 이상 가까이 잘 간 나왔네요. 거거든요. 진짜 잘 나왔다. 지금 대림 EM1S랑 스펙이 비슷한데 비슷하네. 그리고 배터리 개수도 똑같고 암페어 숫자도 똑같은데 주행거리는 훨씬 더 많이 나왔고 그러면 이거 뭐 블루샤크는 또 이런 대림처럼 뭐 배터리 교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? 지금 대림처럼 뭐 KT랑 해서 공중전화 박스를 이용한 곳곳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강남에 있는 팝업 스토어, 사당, 충무로, 퇴계로죠. 퇴계로. 네, 퇴계로 그렇게 일단 세 군데 서울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빼서 충전된 거를 교환해서 오기만 하면 됩니다. 이것도 뭐 확충 계획은 있다고 하니까. 보니까 오늘 저희가 시승한 세대가 개성이 다 다르죠. 맞아요. 그래요. 가격도 다르고 세팅도 다르고 그 장점도 완전 다르고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하나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기가 되게 애매한 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취향에 맞아요.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타면서 본인이 탔던 차의 뭐 단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얘기할 거 있으면. 단점이요? 아까 저는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짧고 근데 생각보다 멀리 나가고 이거는 알겠는데 이런 인프라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. 배터리 같은 거를 이제 교환한다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건 좀 아쉽고 그리고 이것처럼 차라리 그냥 좀 길게 간다는 그렇죠. 이런 좀 확실한 장점이 좀 모자라요. 대신에 그것만 빼면은 나쁘지 않고. 블루샤크는 스쿠터 같다는 것도 장점이고요. 계기판이나 이 스위치류가 많은 거가 일단 화려하고 있어 보여요. 배터리가 2개가 가로로 들어가거든요. 앞자리에 앉았을 때 시트의 폭이 넓어요. 실제로 앉았을 때는 이게 바이크가 크다는 느낌도 들고 발을 벌려야 되니까 발바닥이 확실하게 닿는 느낌은 없어요.
뭐랄까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? 대신 이제 쟤는 그게 있죠. 후진 모드가 있죠. 3km 정도로 전진도 되고 후진도 된다니까 장단점이 명확할 것 같아요, 저도. 그러면 마지막. 네, 데임 EM1S는 강한 힘이 배터리가 5% 남을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유지된다는 점하고 블루샤크와 마찬가지로 스쿠터처럼 생겼어요. 기존에 대림에서 스쿠터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중요한 부품도 많고 그런 익숙함이 장점일 수 있는데 반대로 전기 스쿠터다운 맛이 없어요. 계기판이나 스위치류 보면은 이게 전기 스쿠터인지 기존의 내연기관 스쿠터인지 차별화된 점도 없고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. 주행 가는 거리도 뜨질 않고 편의 장비가 좀 크루즈 컨트롤도 없고 그리고 다른 니우 빼고 블루샤크도 마찬가지인데 전기 스쿠터들은 수납 공간이 없어요. 시트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. 네,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영상에는 안 담겼지만 뭐 뒤에 캐리어를 수납함을 달면 충분히 그거는 상쇄될 수 있는데 탑박스 같은 거를 달아야 되는 게좀 내연기관 스쿠터에 비해 그게 좀 아쉽다. 자, 이제 그러면 저희는 자, 이것으로 이제 네.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